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학생들 중에요. 자신의 공부의 빈 곳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공부해서 이렇게 전교권에 드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전교권에 드는 학생들과는 좀 달라요. 공부 마음이 달라요. 2025년 겨울방학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겨울 캠프. 요즘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학원을 막 좋아서 신나서 막 너무 가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는 학생도 또 거의 없죠. 다들 그냥 가야 하니까, 이제 학원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그런 마음인데, 뭐 사실 저도요, 몇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고백을 하자면 이제 중학교 때 학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단으로 쫙 제끼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떡볶이 사 먹고 그 시간 대충 때워서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들켰죠. 그래서 엄청 혼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벌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했는데 뭐 애들이 학원 가는 게 그렇게 좋아서만 가겠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이렇게 두세 번씩,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배 아파서 못 가요, 머리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학원을 못 가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님도 힘드시겠죠. 중2 딸 때문에 매일 속상하고 힘들어서 도대체 얘는 뭔 맘인가 알아라도 보려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아이가 한 번씩 학원을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입니다. 저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 학원 시간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원 갈 시간이 되어도 가지 않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어떤 날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날은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면 아이 아픈 것이 걱정이 되겠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있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전화에 짜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학원을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자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학원도 학교도 마지못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다 그만두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1 때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학년 되고부터 점점 이런 일이 생기고 특히 학교 수행과 여러 가지가 밀릴 때 학원을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보면 학원 숙제가 다 안 되어 있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도 숙제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문제집 한 바닥 푸는데 거의 온종일이 걸리는 것 같고 외우는 숙제는 더 힘들어해요. 학교 시험 기간에도 배 아픈 날이 있었거든요. 긴장해서 아는 것도 틀려오고 그런 날은 다음 시험 준비도 잘 안 되나 봐요. 이제 얼마 후면 방학이고 혼자 집에 있다가 학원 가고 해야 할 텐데 더 빈번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아이 성적은 좀 들쑥날쑥해요.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사연을 받고 학생한테 성적도 물어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이 답을 줬는데요. 성적은 대답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써서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께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B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계획은 자기는 안 만든다,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부 고민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쉽게 지치고 잘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숙제를 꼼꼼히 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학생이 학원을 안 가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사연에서 딸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이 학생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이유는 지금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고 외로워요. 자기도 이렇게 숙제 다 못했을 때 학원 빠지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빠지면서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요. 신이 나지도 않아요. 뭔가 긴장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 풀린 그런 느낌은 들지만 학원 안 가게 됐다고 야 이제 학원 빠지니까 나 놀 시간 생겼다, 놀자,
이런 마음은 아닌 거거든요. 이 학생이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할 때는요, 정말 학원 갔을 때의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프고 머리 아프다고 순간 모면형으로 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학생이 극도로 긴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통증이 이렇게 서서히 사라졌을 거거든요. 학원에서 이 학생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긴장이 되냐 궁금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요, 숙제를 안 했다는 거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고 친구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상황을 스스로 용납하거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좀 안 했어도 선생님 제가 이거 몰라서 못 풀겠어요, 알려주시면 남아서 할게요. 아니면 선생님 다음에는 제가 꼭 잘해올게요. 이렇게 좀 솔직히 또는 좀 편하게 또는 뻔뻔하게 이렇게 좀 말하면 되는데, 이 학생은 뭐 고지식하다면 고지식하다고 해야 될까?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숙제도 안 해오는 그런 불성실한 애로 보여지는 것도 견딜 수 없고, 자신의 이미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을 회피하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숙제를 미리미리 잘 해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숙제를 좀 미리미리 다 해두면 좋은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 학생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은 이제 성격 검사를 한 걸 볼 때 극단의 완벽주의자예요. 원래 성격도 이제 세심하고 꼼꼼하고 걱정 많은 로맨티스트 성격인데, 거기에 더붙여서 극단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살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틀을 만들어 두고요, 그 틀에 맞추면 내가 안정이 되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뭐든 완벽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게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면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게 속도가 안 나요. 왜냐하면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아주 조심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숙제를 다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일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학생이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다 못한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숙제를 붙들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머님이 수학 문제 한 바닥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하려니까. 영어 쓰기 숙제 같은 거는 거의 아트 수준을 만들죠. 얼마나 예쁘게 한 줄도 어긋나지 않게 뭐 이렇게 만들고요. 수학 문제 풀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해야 하는 거고, 하나라도 모르거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체크하고 몰라서 못 풀었다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다시 배우면 되는데, 이 학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 하얘지고 이렇게 프리즈 돼서 더 이상 뭘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 상태로 이제 걱정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난 수업 내용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가 지난 수업과 딱 연결돼서 배운 거를 곧바로 확인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전 내용까지 포함돼서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수학이 정말 싫어, 또는 그 과목이 국어라면 나는 국어가 정말 싫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도 못한다는 그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걸면은 정말 이제 짜증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어머니께서 직장에 계셔서요, 어쩌면 그 짜증을 그 순간 피하게 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학생의 꼼꼼하고 걱정 많은 성격과 극단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숙제를 미리미리 끝내기는 이제 힘들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학생의 학교 성적이 상위권보다는 중위권에 가까운 것 같던데 이런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학생들 중에요, 자신의 공부의 빈 곳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공부해서 이렇게 전교권에 드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전교권에 드는 학생들과는 좀 달라요. 공부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것 없게 공부하겠다는 점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면 참 좋겠는데, 이 학생이 추구하는 그 완벽함은 공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숙제를 했냐 안 했냐 같이 과제 완성에 대한 완벽함,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신의 내면적인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 보여지는 것에 지금 신경을 쓰는 마음이에요. 지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면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크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마음이면요, 숙제를 하면서도 공부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도 숙제를 해도 그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공부 실력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적은 지금 스스로 밝히고 싶지 않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당히 평가 모드로 보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평가 모드로 보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조금만 잘해도 자기보다 엄청 잘한다고 평가하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위축감을 느껴요. 어머님이 사연에서 이 학생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부에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시험 망치면 멘탈이 다 흔들리죠. 그렇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이 잘하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긴장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더 흔들려요. 내가 아는 것도 틀린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끝없는 자책의 늪으로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에 집중이 전혀 안 되고 1번을 답으로 했다가 3번으로 고쳐서 틀린 그 상황, 그리고 긴장해서 질문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생각, 그 문제를 다 맞은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합해져서 지금 이제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한 공부에 집중이 전혀 안 되죠. 이 학생의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보면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과제 등 시키는 것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 이런 게 다 검사 결과에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지금 너무 괴로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성적이 안 나오고 이제 B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밝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의 마음이 변하기는 해야겠죠. 걱정 많고 꼼꼼한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공부 마음이 좀 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좀 오래 걸려요. 스스로 평가 모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실력이 쌓이는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 학생은 일단 지금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B 정도 나오는 성적은 못하는 거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 자책할 거예요. 성격검사 결과를 봐도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이렇게 심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 B라는 성적도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나오지 공부 전혀 안 하고는 B도 받을 수 없는 점수예요. B를 받기 위해서 한 자신의 노력, 그거를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없지만 지금 주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학생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제대로 뭔가를 잘 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거라서요. 일단 공감과 위로가 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공감과 위로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잠시 좀 휴식을 취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학원을 그만둬라 라고 하면은 또 더 불안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방학 동안만이라도 이 학생이 자신이 평가받는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의 공부에 이렇게 몰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두면 공부에 몰두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이 불안이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한테 코칭이 필요해요.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 캠프. 왜 필요한가요? 아이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또 아이의 공부 마음에 따라서 아이의 공부 실력에 따라서 현재 당면한 공부 문제도 다르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맞이하게 된 문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이나 공부 마음을 고려한 공부 동기, 공부하는 마음, 공부 전략과 습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해요. 공부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선행이든 심하든 공부를 담는다면 쏙쏙 흡수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과의 코칭은 학원 숙제했던 거 또는 공부했던 거 이런 거를 다시 돌아보는 데서 시작할 거예요. 학원 숙제했던 거 가져와서 그때 어떻게 숙제했는지 같이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 본인이 좀 신경을 쓰고 숙제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들게 됐던 숙제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건지, 또 마음에 안 들거나 다 하지 못해서 학원을 빠지기까지 했던 그 숙제는 왜 그렇게 되었던 건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요. 이 학생이 사실 자기 다 못했다 생각해서 이제 학원 안 갔던 그런 과제도 정말 뭐 몰라서 손을 못 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90% 정도는 완성이 되었는데 스스로가 이게 100% 완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 상태로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예 안 했다고 해버린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학생 딴에는 자기가 90% 이 정도밖에 안 해서 이거 보여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한 숙제가요, 거의 뭐 다른 애들이 100% 한 것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숙제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지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잘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 숙제랑 좀 비교를 해봐. 너무 잘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과제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정말 중요한 거였나?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해요. 이런 과정 안에서 학생이 좀 이제 멘붕도 경험하죠.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되었던 과제를 다시 하게 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가 이 숙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니? 이런 걸 물어보죠. 그리고 그걸 다시 다 이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 이제 학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느껴요. 자신이 뭔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평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의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안에서도요, 이런 학생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내가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뭔가 불안할 걱정거리를요 만들어 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씩 같이 얘기하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불안이 정말 일어나는 일인지 과하게 염려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하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함께 하죠. 이 학생이 방학 집중 캠프에 이렇게 참여한다면은 이런 코칭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스스로 평가 모드로 보고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자기 페이스대로 자신의 실력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학원에 방학 특강을 다녀도 또는 뭐 쪽집게 선생님을 만나도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실력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런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된다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어쩌면 저 공부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학습 심리상담 코칭 겨울 캠프.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부 마음이 변해요. 의무방어하듯이 공부하던 학생,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라하던 학생, 스스로 공부를 포기한 마음으로 있던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 목표를 만들고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